네, 안녕하세요. 끝판왕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지를 잘 받고 눌림목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요 부근에 꼬리를 받은 시점에서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이 저항의 상단 부근입니다. 근데 상단 부근이라고 하면 어디 있냐면 우리가 이제 4월 14일부터 이어지는 이런 커다란 하락 추세선에 거의 상단 부근에 도달한 다음에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최종적으로 뚫는다는 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27,500을 돌파해 주고 이후에 리테스트까지 마치면 그 다음에는 이게 이 저항을 돌파했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되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차트를 큰 범주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러한 형태가 나온 다음에 또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그런 형태도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방심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겁을 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일단 요 부분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뭐 짧게 보고 빠지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분할익절 하셔도 되고요, 이 상단에서. 그 다음에 이제 숏을 치시는 분들도 손익비 관점으로는 요 구간에서 숏을 쳐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여기서 단기간에 이렇게 4시간 봉으로 올리는 모습을 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러한 모양이 있죠. 이게 사실 실리콘밸리 때 4시간 봉이 올릴 때 모양이랑 되게 비슷하게 이렇게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쨌든 지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어디서 멈추느냐가 관건이긴 해요. 근데 뭐 이러한 형태의 수렴을 갔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 얘가 어쨌든 여기서 상단을 돌파하고 계속 치고 나간다면 비트코인의 독주와 그 다음에 몇몇 섹터, 그러니까 뭐 AI라든지 뭐 이런 것들처럼 특정 테마의 섹터들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요즘에 수위가 오르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받을 수가 있어서 요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도 중요하고 플러스 알트도 어느 정도는 좀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언제든지 얘가 지금 계속 다이버전스 형태가 띄우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락 다이버전스 형태가 4시간 봉에서는 이게 계속 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주봉으로도 어느 정도는 좀 만들어지고 있어서, 물론 얘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갔다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구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비트랑 알트를 같이 모아주는 전략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를 모을 땐 차라리 이 구간에 비트를 모았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고점 부근인 것 같아서 알트를 좀 전환하라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걸 치고 들어오는 걸 보면서 다시 비트를 매집을 하자. 그러나 플러스로 이번에는 알트까지 같이 매집을 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사이클인데요. 근데 점점 이게 배수가 줄어들어요. 어쨌든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숫자가 점점 로그 형태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배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이 저점에서 19배가 올랐으니까 지금은 19배보다는 아래로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점이 15,000 정도에서 형성이 됐으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뭐 10배나 8배 정도만 올라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보면은 토막이 난 게 한번 봤을 때 4등분 정도 토막을 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20에서 4를 나누면 5 정도 되겠죠. 5배. 그러면 15,000에서 5배 하면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서. 근데 만약에 그렇게 5배를 오른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올해나 내년 초 정도에 유의미한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처럼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의 4년 주기를 따른다, 그래서 2025년 정도의 고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훨씬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덜 가겠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점점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거다. 그래서 이번에는 옆으로 좀 천천히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더 올라간 다음에 빠졌다가 다시 가거나 뭐 이런 관점들이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 보면 뭐 반감기랑도 비슷한데요. 이게 KST 지표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골드 크로스가 나면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가 골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 그 골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후에 강세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인데
뭐 때마침 블랙록의 재료도 나왔고,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뭐 피델리티도 같이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도 계속 돈을 풀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I를 비롯해서 신기술이 다시 한번 기술주가 몰아붙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은행의 위기도 오고 있고, 수많은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은행 위기도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금리를 동결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첫 동결 이후에는 그 다음엔 계속 동결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동안.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도 역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투자자들은 월 평균 42,200만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장기 보유자들이 적지 않은 부분을 흡수하고 있다. 그래서 사이클 관점에서 이러한 매집 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 남아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게 734일이라서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좀 더 매집을 해야 된다 이건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이후에 좀 바뀌었다라는 관점을 봤을 때는 얘가 이러한 관점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걸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 근래 매집을 너무 대놓고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장기 비활성 지갑 활성화 시작을 하고 있으면 이건 상승 시그널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24시간 토큰 이동이 대거 발생했다. 이는 네트워크 활동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지는 신호로 종종 해석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도이체뱅크가 독일에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라이센스를 신청을 했거든요. 보시면 이제 그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라이센스 신청서를 제출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결국은 기관들이 이후에 들어오기 쉽게 만드는 거예요, 커스터디를 한다는 거는. 이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또 2013년하고 2016년 사이클하고 비슷하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요 구간의 머니 플로우는 올라갔고 지금도 요 구간의 머니 플로우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추후에 블랙록의 ETF 재료를 올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만 잘 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한동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락 때 한창 보던 와이코프 패턴인데요. 이게 만약 와이코프 패턴이 하락 때 맞았다면 이번에 상승 때도 지금 이러한 위치에 있을 거니까 얘는 36,000에서 4만대가 그 다음 타겟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26,000대니까 되게 아직 많이 남았죠.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서에이즈가 올 가을에 중국을 통한 암호화폐 상승장이 시작된다라고 돼 있는데, 보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위안화 가치 절하에 중국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투자 이어질 거고, SEC의 규제 집행 때문에 크립토 자본의 미국 이탈하고 홍콩 진입. 그래서 결국은 중국과 미국의 시너지로 인해서 올라간다 이 소린데요. 뭐 어떻게 시너지라면 시너지고, 아니 대립이라면 대립인데, 보시면 2015년 8월에 위안화는 달러 대비 심각한 가치 절하를 겪었고, 그리고 이들은 중국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매입 때문에 한 3달 동안 3배로 올렸다. 그래서 2023년에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플러스로 SEC의 과도한 규제 집행으로 인해서 미국 암호화폐 자본의 이탈. 제가 그래서 이거 리플이 소송 끝난 다음에 승소를 해도 만약 미국을 떠나면 꿀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잖아요. 그 얘기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된다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뭐 홍콩이나 이런 데를 가서 진짜 아시아로 판을 옮겨오면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SEC의 규제 집행은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부정적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자본의 이동을 통해서 분하고 분출을 일으킬 수 있다. 엄청 오를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 둔화가 심화될수록 위안화의 가치는 평가절하되기 때문에 SEC에 의해 갈 곳을 잃은 암호화폐 자본들이 홍콩에 몰려들면 위안화 대체 자산을 찾는 중국인들에 의해서 매수가 될 거다. 그래서 올 가을에는 불꽃놀이가 연출될 거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연말에 재밌는 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연말에. 그리고 이제 블랙록이 ETF 신청한 게 답변을 하는 게 뭐 빠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답변을 SEC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최대로 미루면 내년 3월까지 미룰 수가 있어요. 내년 3월까지 연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년 3월 얘가 갑자기 뭐 내년 3월이라든지 아니면 올 연말에 얘가 승인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걸 거래하는 날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2017년에도 CME 선물 거래할 때 고점이었고요.
그 다음 2021년 4월 달에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할 때 고점이었죠. 그 다음에 2021년 11월에 10월인가요? 10월이죠. 그때 10월 말일 거예요. 그때 이제 ETF, 그쵸? ETF. 이게 승인이 선물로 ETF가 거래되고 한 날이 비트코인의 고점과 되게 근처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팔라고 했을 때 이 이슈에 파는 행위에 해당되는 이 이슈, 이 재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던 그 홍콩 거래소 이후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제가 근데 이게 오히려 그런 얘기는 해드렸어요. 제가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판다 했을 때 홍콩도 만약에 홍콩 거래소가 시작되기 전에 엄청나게 오르면 그럼 이게 재료가 돼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어쨌든 홍콩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5월부터 떨어져 있었잖아요. 4월부터 사실은 떨어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홍콩 이후에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좋은 재료일 가능성이 높고, 근데 만약에 2021년처럼 그 전부터 엄청나게 오르다가 이 재료가 때문에 사람들이 막 5만 사람들이 다 몰린다, 그럼 그땐 뭐다?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결국은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다, 뭐 아니면 뭐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 뭐 물어본다, 진입하려고 한다, 그때는 위험 신호입니다. 근데 아직은 코인에 대해서 있는 사람도 떠나갈 판이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은 나중에 되게 좋은 재료로 우리에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비트코인이 이제 블랙록이 신청한 ETF는 SEC 대응을 지켜보겠다, 미국 하원의 금융위원장이. 이전과 좀 달라요. 뭐 피델리티나 아니면은 뭐 그레이스케일이나 이런 애들이 신청했을 때랑은 다릅니다. 보면은 면밀히 지켜볼 거다, 일관성 없는 기준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가 가려지면 안 된다. 그리고 SEC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의 현물 ETF 반려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2021년이랑 똑같아요. 선물 하나 딱 승인되면 다른 선물 ETF도 막 연달아서 되듯이 이번에도 블랙록을 필두로 다른 애들이 연달아서 승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근데 블랙록이 항상 첫 스타트를 끊을 거다. 그 승인에 대한 첫 스타트는 블랙록이 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바이낸스도 SEC랑 합의를 해서 이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미국에서 영업을 계속할 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소송, 여러분들 리플을 알다시피 질질 끌잖아요. 그동안 바이낸스는 미국에서 영업을 할 거다, 이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개미를 털기 위한 재료일 수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블랙록이 저점 부근에서 ETF를 신청을 해서 반등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 올해 비트코인이 주식하고 금하고는 상관관계가 있는데 달러 인덱스하고는 반비례가 돼 있거든요. 근데 주식시장하고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다가 어느 순간은 금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근데 달러 인덱스랑은 계속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떨 때는 금이랑 가고 어떨 때는 뭐 나스닥이랑 가는데, 뭐 증시랑 가는데, 근데 본질적으로는 뭐다? 달러 인덱스랑은 반대다.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는 계속 떨어지는 추세죠. 그럼 일단 큰 추세에서 비트코인이 같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거는 괴리란 말이에요. 저평가라는 거죠.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지금 나스닥이랑 뭔가 디커플링이 나고 있다라는 건 언젠가는 다시 나스닥이랑 맞춰진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다? 그동안에 그 디커플링 된 것이 괴리로 작용해서 달러 인덱스랑 더불어서 엄청나게 빠른 상승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냥 하락만 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돈풀기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혼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 재료들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좀 보내신다면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빠르게 회복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거 보면은 저점 언제 찍었냐 싶죠? 보시면 이게 불과 2월 15일에 24,700이었어요. 근데 지금 26,700이니까 2,000불을 그냥 올려버리는 거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이 아직 덜 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근데 이제 이렇게 빠르게 올린다는 것은 이 저항을 뚫는다는 전제하에 얘네가 이제는
기다려줄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현물을 하시는 분들, 알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내가 뭘 사고 뭘 팔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선물을 하고 있는데 선물도 타점이 좀 애매하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선물방이 있으니까, 선물방 가입하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선물방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신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